정부를 부정선거로 권력을 탈취한 자들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부정선거 사범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의혹을 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선관위가 투명하고 명명백백하게 이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이제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그들의 부정행위는 반은 입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국제적인 압력, 그리고 국제적인 조사단이 왔을 때 협조를 하지 않는다.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은 심플합니다. 뭐 서버를 내놓지 않는다거나, 뭐 네트워크 장비를 내놓지 않는다거나, 뭐 드라이버를 다 파괴하고, 뭐 로그 파일을 내놓지 않고, 그리고 이미징 파일도 주지 않고, 뭐 모든 관련된 서류를 일체를 다 파괴하고 난 다음에 이 국제조사단에게 그냥 립 서비스만 한다고 해서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수개월 안에 모든 자료를 파기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몇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국제사회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우리 한국 내부에서 이 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과정들을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정부, 이제 문재인 정권과 그리고 선관위가 그리고 법원, 경찰이 모두 그리고 언론이 모두 이 의혹을 은폐를 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문재인 정권이 선거 부정행위를 은폐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규정이 나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 정도에 이르면은 국제사회는 문 정권을 이 선거 부정 정권으로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문 정권이 어떻게 버텨나갈까요? 콩고나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랄레스가 쫓겨갔습니다. 콩고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힘으로, 무력으로 내전까지 불사하면서 2만 명이 희생되었지만은 계속 이제 정권을 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콩고 정권에 대해서 이 콩고 주민들의 이쪽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문 정권이 이대로 이제 선거 부정 의혹을 은폐를 한다면 한국 국민의 적으로 세계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이르면은 이 대한민국 같이 이 발전한 나라는 문 정권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국제화를 외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현실론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패하고 그리고 얼마나 추잡한 국가인지는 제가 과거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좀 이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실제 뭐 검찰, 법원, 우리가 탄핵 때도 받고 뭐 광우병 이런 뭐 언론의 그 미친 짓거리들, 그리고 이 더불당의 그 정신 나간 인간들, 뭐 거의 이성이라고는 통하지 않는 억지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좌빨들, 그리고 그들의 기생하는 기득권 법률가들, 뭐 검찰, 사법부, 선관위, 뭐 언론, 뭐 저는 그들에 대해서 대단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를 이제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문 정권에 대해서 이 국제적으로 완전한 완벽한 낙인 찍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부정선거로 국민들의 주권을 탈취한 반민주적인 범죄 집단으로 이 국제적으로 낙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물론 이 국민들의 손으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다면 뭐 그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뭐 그 대단히 해피한 거지만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이제 버틸 건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이 국제사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뼛속까지 이렇게 이 글로벌라이즈드 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이 글로벌라이즈드 된 그런 나라입니다. 뭐 세계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 세계 거대한 어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완전히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도 더 글로벌라이즈드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자력갱생, 뭐 학문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내수 시장도 크기 때문에 자력 경쟁이 가능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제시장에 완전히 그냥 찰싹 달라붙어서 생존해왔고 그것이 우리의 근간이었는데, 그것을 깨버린다면은 우리는 그대로 이제 그 자체로 나라 자체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수록
이 문재인 정권은 이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저께 이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가로 세로 주체로 이 외신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뭐 많이 오지 않았다. 특파원이 온다고 했고 한국 사람이 왔느냐. 근데 사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로이터입니다. 이 로이터가 제일 중요한데 이 AP 같은 경우는 이 AP는 이제 미국에서 이 메이저 통신사인데 뭐 뉴스를 뭐 연합뉴스처럼 이 미국에서 뉴스를 취합해서 이제 전 세계에 발송을 하는데 AP는 굉장히 좀 미국 중심적입니다. 실제로 한 3분의 1 정도가 미국 뉴스로 돼 있고 실제 이 글로벌하지는 않습니다. AP는 주로 유럽하고 미국하고 일부 이제 선진국에서 좀 활발한데 진정으로 이 글로벌한 이 통신사는 사실은 로이터입니다. 근데 로이터 어제 여 기자가 왔는데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아까 김영호 부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영호 부장이 이것이 이 기사화가 됐으면 좋겠다. 로이터가 기사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 기자가 자기는 하고 싶은데 이 데스크가 꺼려한다. 뭐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 그 여성 자체가 이렇게 뭐 우파 어떤 정치적인 성향 자체가 좀 뭐 없거나 아니면은 친문 쪽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데스크는 확실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콩고나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파워가 없기 때문에 로이터는 별로 이렇게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했으면 바로 때리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로이터의 큰 손입니다. 뭐 한국은 부자나라입니다. 뭐 글로벌한 스탠다드에서 그렇기 때문에 블룸버그가 중국의 눈치를 보듯이 로이터도 이제 눈치를 보게 됩니다. 로이터 역시 이 아이콘이라는 이 뉴스 서비스, 뉴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뭐 블룸버그 단말기처럼 예전에는 이제 로이터 단말기 보셨죠? 그게 좀 현대화된 버전이 아이콘인데 블룸버그는 중국의 이 블룸버그 단말기를 팔기 위해서 거의 이제 중국 정부의 개처럼 굴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이터 역시 어떤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를 완전히 이제 극복하고 순수하게 언론 기능에 매달릴까? 저는 좀 퀘스천 마크는 뭐 좀 약간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로이터가 나서주면은 로이터가 기사를 해주면은 그것을 받아서 이제 CNBC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 특파원도 이제 어제 왔다고 하는데 이런 CNBC 같은 데서 그것을 이제 인용 기사로 만들게 됩니다. 로이터가 가장 국제적인 뉴스에서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가 한국 부정선거 뉴스를 만들면은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인용 기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퍼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로이터가 그렇게 해줄까? 뭐 이것이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뭐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중국 정부가 아시다시피 이 블룸버그를 한번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룸버그를 다시 불려들였는데 이것이 2016년도입니다. 블룸버그가 이제 시진핑 일가에 대해서 나쁜 기사를 써서 한번 중국에서 완전히 축출됐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 이제 다시 받아주고 그리고 블룸버그 단말기를 많이 팔아서 뭐 그때 2016년도는 이 중국이 금융시장을 뭐 후강통, 성강통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 금융시장을 자본시장을 개방할 때인데 그때 이제 블룸버그 단말기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블룸버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주가는 이제 크게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